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네, 한 주간 대중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연예계 사건 사고 짚어보겠습니다. 연예 상황판 시간인데요. 금요일에 두 분, 백현주 동아방송예술대 교수,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20년 새해이니만큼 기분 좋은 소식으로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사랑에 푹 빠진 스타들의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연말에 극비 결혼을 올리신 분이 있더라고요. 보통 이제 극비 결혼 소식을 전해드릴 때는 상상을 좀 하시잖아요. 청춘 남녀, 청춘 그러니까요. 스타가 극비 결혼해서 포착이 됐나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중견 배우 박영규 씨가 네 번째 결혼식을 지난 크리스마스 날 올렸습니다. 네. 이분이 알려진 나이로는 지금 66세신데요. 네 번째 결혼식을 이제 일가 친척분들하고 또 지인들 한 30여 분 초대를 해서 아주 행복하고 조촐하게 결혼식 올렸다는 후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에게도 아예 알리지 않은 거죠? 예, 안 알렸고 네. 이제 뒤늦게 이제 조금씩 알려진 상황입니다. 네. 크리스마스 날 결혼식이라 굉장히 로맨틱하다 이런 생각마저 드는데 박영규 씨 입장에서는 보도가 돼서 원래 몰래 하려고 했는데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사실 드라마 촬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결혼 소식이 알려져서 여러 사람들에게 축하도 받고 그런 것들은 좋았는데 우리가 기사가 뜨면 뭐가 달리죠? 댓글이 달리죠. 그렇죠. 근데 이제 댓글이 항상 좋은 것만 달리진 않더라고요. 맞아요. 하다못해 저도 안 좋은 댓글도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런데 네. 그 댓글을 보고 안 좋은 댓글을 보고 있으면 본인도 본인이지만 또 주변 사람들이 같이 상처받을까봐 그렇죠. 굉장히 걱정이 됐다고 하고요. 뭐 크리스마스 날 결혼식 굉장히 로맨틱한 결혼식이긴 합니다만 드라마 촬영 중이기 때문에 뭐 신혼여행을 가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 못하고 촬영이 끝나면 같이 이제 그 아내와 함께 여행을 갈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또 덧붙였던 게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좀 안 좋은 댓글, 비난 뭐 이런 것들만은 좀 자제해달라는 그런 당부까지 덧붙이셨네요. 아무래도 아내분이 연예인이 아니기 때문에 댓글로 상처받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걱정도 같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박영규 씨 네 번째 결혼식인 게 깜짝 놀랐거든요. 첫 번째 결혼식도 저는 사실 가물가물해요. 네, 그 사실 네. 세 번째 결혼이 언제 이혼을 했는지 정확히 알려지지가 않은 상태라서 네 번째 결혼인지 세 번째 결혼인지 막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질문하신 분들도 네. 있었는데 이분의 결혼사는 조금 질곡이 있었습니다. 네. 83년에 같이 이제 연기 쪽에서 했던 후배하고 결혼을 했다가 네. 13년 정도 사는 동안 아들이 있었고요. 그러나 서로 이제 차이로 인해서 이혼을 96년에 했고 네, 이제 98년에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네. 그때도 뭐 병간호도 하고 지극정성으로 아내분도 사랑하고 했었으나 또 인연이 길지 않다 보니까 2001년 무렵에 또 이혼을 하게 됐었고 혼자 쭉 있는 동안 비보를 겪게 됩니다. 네. 외아들이었던 아들이 이제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죠. 엄마하고 같이 미국으로, 엄마가 이혼 후에 같이 아들하고 이제 미국으로 갔으니까. 근데 이제 2004년 무렵에 사고로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세상에 더 이상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힘든 그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세 번째 아내분을 또 만나게 됐고요. 2005년 무렵에 유명 인사의 전 부인으로 알려진 분인데 그분하고 세 번째 결혼을 하고 되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만 그때 이후로 또 이제 파경을 맞이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상 저렇게 밝은 모습만 봐도 사실 저는 그 아드님을 잃으신 줄도 전혀 몰랐거든요. 그때 굉장히 네.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동안 연예계도 은퇴까지 하셨으니까요. 2004년에 이제 아들이 워싱턴에서 네. 유학을 하고 있는데 불의의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게 되는데요. 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자녀가 사망하면 땅에 묻는 게 아니라 가슴에 묻는다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해서 정말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을 하실 정도였다고 하는데 아들이 원하는 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충격에 한참 동안 연예계 활동 그만하시다가 2010년에 그 주유소습격 사건 2라는 굉장히 히트했던 아까 처음에 박영규 씨 소개할 때 나왔던 그 영상이었는데요. 그걸 그렇죠. 통해서 다시 연예계로 복귀를 하게 되신 겁니다.
네, 박영규 씨 물론 개인적으로는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사실 배우로서는 그야말로 뭐 대체불가 배우다 이러한 호칭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려고 무명에 긴 시간을 줬던 것 같긴 한데요. 긴 무명 생활 동안 연극 무대에서 다졌던 그 기량으로 정말 스타가 되고 나서는 본물 터지듯이 여기저기서 자기 기량을 다 발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 아들 때문에 공백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네. 주유소 습격 사건 2로 복귀하자마자부터는 뭐 악역까지 다 아우르고 사극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배우가 됐고요. 이번 결혼식도 올리고 나서 신혼여행 못 간 이유가 알려진 바로는 일단 드라마 스케줄 때문에 못 간 그렇죠. 걸로 드라마 전해져 있습니다. 촬영. 네. 네. 네, 박영규 씨 그야말로 새로운 분과 새 출발하시는 만큼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길 빌겠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박영규 씨 말고도 물론 결혼까지는 아니지만 훈훈한 소식을 전해온 아이돌 커플이 있더라고요. 네, 슈퍼주니어 네. 김희철 씨하고 이제 후배죠. 트와이스의 모모하고 같이 13살 나이 차이가 나는 한일 커플이 탄생했다. 이것 때문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뭐 많은 분들이 뭐 일찍이 감 잡았어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만났대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상태입니다. 네, 김희철 씨가 1983년생, 모모 씨가 1996년생. 96년생. 이제는 몇 살 차이, 3살 차이가 나도 이렇게 놀랍지 않죠? 네, 네. 아, 정말. 근데 모모 씨가 일본인이라면서요? 네, 교토 네. 출신으로 알려져 있고요. 일단 그 사실 목격담, 뭐 성직을 이런 거 찾잖아요. 네. 근데 목격담이 SNS에 좀 있기는 했어요. 그래요? 김희철 씨를 뭐 교토에서 봤다. 네. 두 사람이 어디 뭐 교토에 한 식당에 있는 거를 내가 거기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둘이 같이 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실제로 SNS에 김희철 씨가 사진을 올린 적도 있었고요. 근데 그때부터 뭔가 이제 호감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실제로 지난해인가요? 열에서 한번 터졌었는데 그때는 부인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네. 뭐 저희가 추정하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커플까지는 아니었고 네. 그냥 서로 호감만 갖고 있었던 사이가 아니었을까.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만남을 지속하다가 이제는 커플이 됐으니 인정을 한 게 아닌가라는 추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 뭐 사실 처음에 호감을 느꼈다고 당장 사귀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뭔가 이 둘 사이에 좋은 쪽으로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번 열애설 터졌을 때 첫 기사에 네. 사진이 한 장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번에도 부인하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인정하더라고요. 실제로 네. 알려졌던 커플, 이제 공식 커플 중에서 부정하다가 사진 때문에 인정했던 경우들이 덜어는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사진이 없으면 인정 못 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네.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저도 일단 그 취재 과정에 대해서는 정확히 디테일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 사진 없이 이렇게 인정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저희들 표현을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빼지도 박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을 때는 네. 이럴 바에는 우리가 아름답게 공개를 하자. 이렇게 또 합의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쪽이 아니었을까 제 취재 경험상 네.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실제 기자분들 중에서 사진은 있는데 네. 그 두 분을 위해서 일부러 사진은 빼고 보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 사진에 예를 들어서 수위가 너무 높거나 혹은 네. 너무 개인적인 부분이어서 굳이 그것까지 공개하기는 그럴 경우에는 본인들에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의견을 조율해서 시점을 맞춰서 보도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김희철과 모모 씨의 사랑. 팬들은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근데 보니까 김희철 씨가 정말 알게 모르게 약간 모모 씨를 좋아하는 티를 엄청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호감이 있으니까 당장 사귈 수는 없어도 네. 호감을 표현을 해야 상대방도 감을 잡잖아요. 그렇죠. 나도 좋긴 한데 저 사람이 날 좋아하는지 모를 네.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일단 떡 집어서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이상형이 모모 씨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상형이 모모 씨라고 하면 벌써 얘긴 다 이제 게임 오버인 거죠. 그러면 이 모모 씨가 마음이 있으면 이제 마음을 열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것뿐이 아니라 그때 아마 그 아는 형님인가요? 거기서 같이 뭔가 이제 프로젝트성으로 뮤직비디오 같은 거 했을 때도 모모 씨를 주인공으로 섭외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SNS에 사진 올린 걸 보더라도 약간 하트가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대놓고 이상형 할 때부터 이제 많은 시청자들도 사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네, 가장 궁금해지는데 요즘 아이돌들은 어디서 좀 만나나요? 사실 밖에서 만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요, 오히려 더 자유로워요. 그래요? 예전에는 네. 막 휴대폰도 막 정말 압수당하는 적도 네. 있었고,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갈 때는 아주 혹독한 그런 시기들이 네. 있었지만, 이제는 뭔가 이렇게 가린다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열어두면서도 같이 소속사에서 잘 사생활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편이라고 저도 이렇게 그렇군요. 들었습니다. 분위기가 또 바뀌었군요. 네네. 네. 이렇게 기분 좋은 소식
살펴봤는데요. 가슴 철렁한 소식도 새해부터 전해져 왔습니다. 송혜 선생님이 네. 많이 아프시다면서요. 그러니까 입원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폐렴 때문에 입원했다는 얘기가 나와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했죠. 요즘 송혜 선생님이 1927년생이니까 올해로 93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일단 입원했다는 소식만으로도 철렁하는 그런 생각들을 네. 가지실 텐데 일단 1일날 이제 송혜 선생님 측에서 입장이 나왔는데 폐렴으로 입원한 건 아니고 네. 뭐 1년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감기에 걸리는데 그것 때문에 감기 몸살 같은 걸로 일단은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입원을 한 것이다. 그리고 경과 보고 퇴원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일단 한시름 났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네. 그래서 뭐 지금 계속 송혜 선생님과 관련해서는 이제 100세 채우셔야죠. 전국 노래자랑. 그리고 항상 건강들을 걱정을 하시는데요. 지금 다행히 이제 뭐 대형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전해지는 얘기로는 그렇게 상태가 심각한 정도 아니라고 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아무래도 말씀하셨지만 93세 고령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작은 병도 정말 가슴이 철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2, 3일 정도 치료받고 지금 퇴원하신다는 거죠? 제가 이제 사건 상황실 들어오기 전에 네. 송혜 선생님하고 또 아무래도 인연이 있으니까 지금 상태가 어떠신지 공식 입장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제 네. 취재를 하는 게 맞다 싶어서 연락을 취해봤어요. 아, 근데 그랬어요? 이상무 이렇게 아, 정말요? 연락이 바로 이게 주변 분에게 네. 연락이 왔고요. 지금 다 이제 쾌차하셔서 이제 건강 체력만 다지시면 된다라는 취지로 저에게 답을 주셨거든요. 근데 겨울이니까 아무리 감기를 다 떨궜다 하더라도 체력 보강 많이 하셔서 좀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송혜 선생님 하면 전국 노래자랑이고 네. 전국 노래자랑 하면 또 송혜 선생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프시다니까 그러면 전국 노래자랑 누가 사회 보지? 다들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송혜 선생님이 네. 전국 노래자랑을 처음 시작한 게 1980년이니까 지금 2020년이니까 이제 정말 40년이 됐네요. 한 네. 프로를 40년 동안 진행을 한다는 거 쉽지 않죠. 사실 네. 뭐 그런 일은 거의 있기 거의 힘든 없죠. 일인데요. 전무후무하죠. 그러니까 사실 중간에 잠깐 마이크 놓고 후배 방송인들이 진행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국 노래자랑 하면 송혜 선생님이죠. 그러니까 네. 당장 일단 전국 노래자랑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이제 1월 12일인가요? 그 전국 노래자랑 설 특집 녹화를 해야 되는데 이곳에는 이제 현실적으로 하시기 좀 힘들 것 그러시는 같다고 하세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계속 못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괜찮아졌고 이번 녹화 빼고 다음 녹화부터는 다시 송혜의 전국 노래자랑으로 복귀를 하신다고 합니다. 네. 사실 40년간 말씀하신 것처럼 한 프로 진행하기 쉽지 않고 이렇게 93세까지 진행하는 것도 전무후무한데 그만큼 건강 관리를 굉장히 철저히 해오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많이 걸으세요. 3호선 지하철 이동하시는 분들이 저한테도 송혜 선생님 며칠 전에 봤어요. 아, 이런 그래요?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죠. 아유. 저한테도 송혜 선생님 많이 걸어야 돼. 어. 술은 술 시에만 마셔. 이렇게 지금도 주량이 세세요. 소주를 한 병 정도 꼭 술 시에 마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세요? 그러면서도 네. 건강한 이유는 새벽에 꼭 목욕을 하고 네. 많이 걷는 거, 지하철 타는 거. 이게 건강의 비결이라고 그렇군요.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하철 3호선 탈 땐 둘러봐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핸드폰만 보지 말고. 알겠습니다. 송혜 선생님 얼른 쾌차하시길 그리고 전격국 흥나는 진행을 다시 볼 수 있게 저희도 기도하겠고요. 스타들의 선행 소식도 잠시 짚어보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좋은 일은 알려야 하는 거잖아요. 먼저 배우 이서진 씨 소식이 들어와 있던데 거액을 쾌척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2020년에 네. 첫 이너소사이어티 이제 회원이 됐는데요. 이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뭐냐면요. 2007년에 이제 설립이 됐는데 이제 그 1억 원 이상 기부한 사람, 그러니까 고액 기부자 클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억 이상 기부를 해야만 가입할 수 있는 이곳에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이서진 씨가 근데 이것 말고도 좋은 일들 남모르게 굉장히 많이 해오셨는데 뭐 재능 기부도 많이 하시고 플리마켓 같은 것도 행사도 많이 진행을 하셨는데 본인이 어쨌건 사회로부터 많은 이런 혜택을 받고 살아왔던 이상 앞으로 어떻게든 사회에 환원할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 아너소사이어티 클럽에 가입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훈훈한 소식이네요. 뭐 금액을 떠나서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사실 기부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 개그맨 박명수 씨잖아요. 네, 하도 이제 버럭버럭대는 캐릭터니까 나누는 거하고 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맞아요. 분들도 있는데 네. 이분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도 또 명언인 게 자동이체를 하고 있다고 어. 금액은 중요하지 않고 그게 나누는 마음이 소중한 거다 이런 명언을 또 남겼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의 모범이 되고 많은 분들 주저하고 계신 분들도 할 수 있게 만드는데 그
잘 못 듣는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듣지 못하는 자체는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내 아이들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시작을 했다라고 하고요. 2016년부터 해서 벌써 해마다 한 명씩 해서 4명의 어린이에게 소리를 찾아줬다는 거죠. 들을 수 있게 해줬다는 거죠. 정말 훈훈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이 밖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올해 연예의 대상의 주인공이죠. 박나래 그리고 유재석 씨인데 이분들도 정말 꾸준히 선행을 해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박나래 씨가 이제 MBC에서 연예 대상을 수상해서 이제 정말 네. 최고가 됐는데 그렇죠. 남모르게 했었던 선행들이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그 서울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에 어린 환우들을 위해서 올해는 5천만 원을 개척을 했고 2018년에는 2천만 원을 또 개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연말부터 인연이 이루어져서 어린 환우들의 이제 회복을 위해서 남모르게 이렇게 선행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고요. 유재석 씨 또 4년 만에 SBS 연예대상에서 대상을 수상을 했고 특이한 건 유산슬로 MBC 연예대상에서 신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7년째 선행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이것도 몰랐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2013년에 네. 무한도전에 이제 그 연탄 기부와 관련된 프로가 한 번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계속 후원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작년 9월에는 5천만 원을 후원했고요.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이 총 금액으로 따지면 4억 3천만 원, 연탄으로 따지면 71만 5,520장 분량이라고 합니다. 네, 스타들의 선행 소식까지 알아봤고요. 저희는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